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무언의 꿈이라든지 목표나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기대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금전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30이라는 나이를 바라보는 제 인생 중에서 뭔가 좀 전환점을 좀 찾고 싶었달까? 저는 예전에 되게 게을렀고 될 대로 되겠지라는 마인드를 좀 갖고 지냈던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분양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무언의 꿈이라든지 목표나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어떤 대학교를 가서 어떤 곳에 취업을 해서 뭔가 확고한 목표도 있었는데 저는 하고 싶은 뭔가의 욕망도 없었고, 저는 조금 부정적이고 남들이 하지도 않았던 것, 제가 하지도 않았던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직장인들은 좀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집안의 생계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년 월급은 항상 똑같은데 이게 생활비라는 게 계속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제 빚이라든지 이자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지진 않고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제가 이 몸뚱아리 하나로 뭐 일을 해서 버는 월급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기대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냥 눈뜨미 일하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전의 삶이라고 하면은 직업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강아지가 제 인생의 정말 전부였던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1순위가 제가 아니라 무조건 강아지였거든요. 강아지를 좀 키우게 된 것도 제 욕심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인간이 약간 뭐 외로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제가 좀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외로움도 많이 없어지고 저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아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뭘 사주고 싶은 거. 왜냐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인생을 좀 살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명을 키운다는 거 자체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강아지에 대한 정말 좋은 사료, 아니면 뭐 수제 간식, 비싼 좀 간식만 먹였거든요. 강아지도 어떻게 보면 병원비가 한 번 가면은 막 몇십만에서 몇백만 원 이렇게 깨져요.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아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 홍성은이라는 사람은 약간 없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1월이라는 회사를 알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대표님을 제가 예전부터 좀 오래 만나봤기 때문에 기존에 다녔던 직장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 무언의 회사를 차렸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고, 1월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몰랐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SNS 이런 걸로 이제 대표님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1월이라는 회사를 만드신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됐고, 운이 좋게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대표님이 일하시는 데랑 제가 살고 있던 데랑. 그때 대표님한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면서 연락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연락을 했는데, 대표님이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입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든 생각인데, 제가 예전에는 이 몸뚱아리 하나로 얼만큼 내가 일을 해야 제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목포나 뭐 포항 내려가서 진짜 공순일을 하려고 했고, 아니면은 뭐 임상실험? 그거 하는 쪽으로 가서 뭐 어쨌든 이 몸 하나로 어떻게든 제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 일이라는 게 또 정직하게 노력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이 영업만은 절대 하기 싫었는데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큰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냥 200~300으로도 괜찮았던 시절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고 가족 이제 4명을 이제 먹여 살리기도 쉽지가 않고 이제 이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빚도 억 단위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 월급만으로 이 4명을 먹여 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거의 진짜 밑바닥까지 나라까지 갔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직으로 이제 제가 좀 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인문계가 아니라 좀 전문계 쪽으로 나왔거든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정말 좋은 직장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나 알 법한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뭐 공기업, 그냥 이런 데를 조금 많이 입사를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좀 남들 시선에 맞춰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엔 이랬지만 이렇게 좀 전문계 나온 나도 살고 있다, 열심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남들 시선에 좀 맞춰지다 보니까 인생이 좀 재미없어진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재직한 이제 회사들을 보면은 1년 이상 재직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영어학원 강사부터 세무회계 법인 회사 이제 사무직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데가 이제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공기업 자체가 되게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뭐 NCS 직무시험도 봐야 되고 되게 힘들게 들어갔어요. 힘들게 들어갔는데 거기마저도 제가 이제 재직 1년 이상 채우지 못하고 끈기 없이 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이 약간 끈기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포기하고 핑계대고 힘들게 들어간 거 비해서 아직까지는 거기가 수직적인 구조가 조금 심하거든요. 그리고 민원 처리도 해오던 업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에 비해서 금전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됐죠. 어떻게 보면 30이라는 나이를 바라보는 제 인생 중에서 뭔가 좀 전환점을 좀 찾고 싶었달까? 그래서 저도 알바몬을 통해서 1월 그룹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분양의 분자도 모르고 부동산도 잘 몰랐고, 저도 똑같았어요. 남들이랑 뭐 인스타도 많이 엿보고. 그때는 유튜브 채널은 없었지만 인스타를 통해서 약간 여자 직원들이 정장을 입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제 집이랑 1월 그룹이 있던 회사랑 대중교통으로 한 1시간 반 거리? 지하철로만. 근데 제가 1시간 이상 넘는 회사는 절대 안 가거든요. 특히나 서울 쪽은. 근데 그때는 서울 강동구였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많이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된 이유는 그냥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랑 뭔가 다르게 살고 있는, 멋있게 살고 있는 여자들을 보고 궁금하다. 그리고 대표님이 인스타가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호기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대리 시절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처음에 대표님을 만나 뵀을 때는 제가 그때 한 21살 때쯤, 지역은 은평구, 구리 갈매 그쪽 현장을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표님이 출근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기존에 하고 계셨던 핸드폰 매장을 좀 정리를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분양을 시작하게 된 거여서, 단톡방에는 막 서웅일이라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서웅일이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일정도 잡고 막 카톡방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딱 대표님이 고객이 있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딱 출근을 한 날,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은 미숙하고 갖춰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사람이 못났다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첫인상은 골목대장이었어요. 꼬마 건달 같기도 했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귀여운 것도 있었었고, 진짜 조세호 닮은 사람이 소문만 들었는데 저 사람이 카톡방에서 나왔던 서웅일이라는 사람이구나.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듯이 그 풍채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랑 아우라 같은 게 좀 어마어마했었어요. 대표님은 대리 시절 때부터 상사한테 엄청 많이 잘했고, 제가 그거를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상사한테 항상 커피도 타주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이란 것도 엄청 잘하셨고, 그리고 직원들이랑 좀 부정적이거나 뭔가 그런 직원들이랑 절대 어울리지 않으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할당량이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채우고 혼자 남아서라도 퇴근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표님도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진급을 하게 되셨어요. 과장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팀장들이랑 같은 그 헤드 테이블에 쓰셨었거든요. 팀장보다 홍일 과장님을 따르는 직원들이 사실 더 많기도 했었었고, 그 무언의 직원을 이끄는 힘, 그게 저는 좀 어마어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맨날 직원들 출퇴근할 때 데리러 가고 김밥도 사놓고 막 커피도 사놓고, 야근하면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직원들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해주면서 과장이지만 팀장 같은 위치에서 대표님이 좀 일을 하셨던 것 같고, 대표님이랑 한 번이라도 일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타이틀, 매 현장 갖고 가시는 타이틀인데 1등 팀장, 무조건 여기 1등은 서웅일이다, 무조건 1등은 서웅일이다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른 본부, 다른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계약 보고라든지 이런
이런 거 올라오면은 다 성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갖춰진 실력이라든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좀 많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그 본부에서도 대표님이 있는 그 팀이 항상 1등이었고 분위기도 항상 좋았고 열정이 전체 직원 중에서 누구보다 제일 넘치면서 출퇴근도 성실하게 임하셨던 그런 시절을 팀장으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가 이제 홍일 팀장님이셨는데 대리 때부터 어떻게 해왔는지는 그 예전부터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들었던 거는 대리 시절에도 나 하나 일하기가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고 하면은 누구누구 대리님 의자 가지고 제 옆으로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지금도 본부장님한테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하면은 항상 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리 때부터 해오셨다라는 게 이제 보이니까 와 한결같구나 라는 거를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고, 과장 시절에는 과장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거나 하면은 팀장님 선으로 가기 전에 과장님 선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냥 만능 해결사였어요. 대리 때부터 상담을 이미 많이 해오셨던, 왜냐면은 그 모델하우스 홀이 다 그 홍일 대리의 그 고객들로 그냥 다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냥 또 고객이 또 와 그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담도 이제 홍일 대리님으로서 이제 직접 상담을 들어가야 되는, 그냥 대리 때부터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상담을 써오고 지금까지 그 1등의 노하우를 이제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고 계시죠. 압도적이었어요 진짜 그냥. 그래서 팀장이실 때 이제 제가 직접 체감을 하고 몸소 느꼈잖아요. 일적으로는 이제 양보도 없고 유도리라는 게 절대 없고 무조건 정석으로만 그 최대치를 노력으로 뽑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냥 따르는 거죠. 팀장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우리도 고! 외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돈 못 버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솔직히 제가 영업 직원분들 경력이 오래된 뭐 3년, 4년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되게 짧게 있던 게 맞아요.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뭐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영업 직원들과 별개로 정말 내 직원이다라고 해서 채용을 했던 게 저라고 들었거든요. 입사를 하고 나서. 스쳐가면서 좀 생각이 많이 난 건데 되게 잘 챙겨주시고 많이 아껴 해주셨던 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특히 서홍일 대표님 같은 이런 대표님 이유형은 정말 제가 살면서 처음 보거든요. 보통 대표라는 이미지는 갑질하면서 가스라이팅하고, 대표라는 직위에 있다고 해서 남용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제가 봐온 대표는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1월 그룹에 들어왔을 때 이제 대표님을 보고도 그런 고정관념이 조금 많이 심했죠. 근데 그걸 깨워주신 분이고, 제가 바라본 대표님은 보기와 다르게 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 주신 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제가 더 대표님한테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거짓이라는 게 없는 분이시거든요. 사람한테 다가갈 때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면은 이 사람을 정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이 당연히 이게 티가 나고 그러면 더 마음이 안 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표님은 거짓 없이 정말 잘 대해주셔서 감동받은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지금도 감사하고. 횟수로 제가 재직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아마 대표님이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있어 최장기간 재직 연도를 대변해주지 않는 걸까 싶습니다. 창립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와 이걸 진짜 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한 회사에서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나가서 차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진짜 1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구나. 역시 서홍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었고, 저희 대표님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회사를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강하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물론 저희 직원들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대가를 치렀던 적이 사실 많이 없어요. 부당하게 일을 많이 했고, 특히나 저희 팀장님이나 대표님은 더 부당하게 당하신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여기 1월 그룹을 이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대표님이 팀장님이었을 때 그 밑에 있던 직원
직원들이 다 따라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옆에서 눈으로 다 봐왔기 때문에 솔직히 할 말이 많은데 본부장님도 처음에는 이런 분양바닥을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나가려고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1월그룹이라는 회사도 만들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계시고 분양에서 이제 탑을 찍고 계시잖아요. 결국엔 책임감 하나였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솔직히 저는 지금 약간 막 좀 뭉클하기도 해요. 얼마나 그 책임감 하나로 어렵게 버텨오셨을까 싶긴 한데 분양 쪽이 위에서 뭔가 다 해먹고 뭐 밑으로 내려오는 돈을 일정치 못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당연히 지불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본부장님이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1월그룹 따로 만드신 거예요. 오히려 더 일찍 받고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았지 덜 받고 못 받고 하는 거는 본부장님이 이런 대표 사장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누구나 처음 하는 일에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뭔가 이 사례가 없으니까 맞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부장님이 그래서 먼저 뭐 흙바닥이든 길바닥이든 뭐 가시밭길이든 혼자 먼저 가보고 그 길을 닦아놓고 저희를 이제 끌고 가주세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혼자 먼저 해보고 가보고 시행착오 다 겪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제일 좋은 길로 저희를 이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안 될 수가 없고 늘 도전이고 모험이고 막 도박이었던 일들을 다 그냥 성공으로 결과물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는 그래서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살면서 해보지 못할 것들을 여기 1월에서 진짜 많이 해왔고 저도 여기서 도전하는 것들도 진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지금 1월에서 일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재밌어요. 지금 진짜로 계속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게끔 계속 만들어주시고 저를 계속 도전하게 만들어주시니까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신 저희 본부장님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 팀장님, 다른 대리님들도 다 공감을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결과가 없는 거. 제일 힘들기도 하고 제 돈을 떠나서 정말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의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걸 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일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방법이라든지 뭐 순서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막 불타는 욕망이 있는데 행동으로는 그게 되지 않을 때 두 번째로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리고 행동으로 뜻대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좀 자책하는 거에 대해서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했을 때 나오지 않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엔 제가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1월그룹에. 그리고 제가 입사 3개월 만에 끈기 없이 퇴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통보를 드렸죠. 근데 그냥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사무직을 퇴사한다는 통보였어요. 영업직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제 생각을 바꿔줬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 팀에 김수아 과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입사하자마자 월에 몇 천만 원 이상의 돈을 거의 매달 꼬박꼬박 벌어가고 있는 걸 직접적으로 눈에 보니까 사실 현타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월급쟁이를 하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되게 많이 벅찬 느낌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도 어린데 정말 좋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자기가 사고 싶은 명품들도 막 금액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되게 많이 부러웠던 것 같고 그게 좀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넘어오게 된 계기. 한 1년 정도를 영업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업직으로 넘어오게 되고 제 빈자리를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고용을 해야 하잖아요. 면접도 많이 보러 오고 실제로 일도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파트너로서 안 맞는다 싶으면은 솔직히 뭐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어렵잖아요. 같이 일하는 게. 대표님이 더 이상 그냥 채용 안 하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했던 업무들이 있는데 영업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일을 다 놓아버리자니 대표님이 눈에 좀 많이 걸렸고 그걸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영업직을 하면서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고 회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 정말 기획부서라는 거를 꾸려서 차려야겠다 하셔서 제가 흔쾌히 제가 대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옆에서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해오면서 대표님의 성격과 정말 일하실 때 어떤 모습이신지 이런 걸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큼
그만큼 대표님의 성격을 좀 받아주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님이 구할 수 있을까라는 좀 심정도 있었고, 대표님이 저한테 너무 도와주신 게 너무 많아요. 제 인생 선배로서, 마인드로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대표님이 바라보고 있는 꿈에 제가 한번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좀 생각한 게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넘어간 것도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고, 영업직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같이 한다면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제가 분양을 하면서 개인 계약, 첫 계약이 나왔을 때 사실 제일 성취감을 느꼈는데, 저는 20살 때부터 영업을 시작을 하고 1년 동안 계약을 단 하나도 못 썼었어요. 1년 동안 받은 월급도 없고 누가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분양업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었던 회사가 제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저는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운 좋게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거의 한 2달, 3달 정도 일을 하다가 드디어 저한테 계약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돈은 돈이지만은 돈을 떠나서 저는 그 계약이라는 맛을 좀 알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21살 때 첫 계약이 나왔을 때에 대한 성취감, 그때 모델하우스에서 혼자 울었어요.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분 팀장님 뒤에서 혼자 눈물 훔치고 있었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기분 좋아서 소리도 질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들어온 돈 보고, 와, 이게 진짜 분양이구나, 이거는 진짜 사기가 아니구나.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이 직업에 의구심도 되게 컸었었고 이상한 직업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택했고 제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 딱 들어온 돈 보고, 와이씨, 이거구나 하고 그때 확신 생겨서 대학교도 자퇴를 했었고, 그 정도로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일단 1순위였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직원들, 누가 보면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저렇게까지 일을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계약이 조금 더디거나 늦게 나온 직원들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 그 기간 동안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던 것도 있고, 방법이 틀려서 저는 계약이 조금 더 더디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갖춰지지 않은 마인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결과가 늦었던 직원들, 그런 직원들이 첫 계약이 나왔을 때 조금 성취감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안 했어도.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상원 대리님이 계약을 쓰고 전체 회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원 대리가 막 첫 계약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울컥하면서 눈물이 날 뻔도 했었고, 다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게 저한테는 이제는 성취감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1월에 입사하기 전에는 진급이라든지 상담 이런 거에 욕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진급을 시켜놓고 이 일을 해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하기 싫어서 사실 불평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무언가를 이제 제대로 배워보거나 배우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었었고, 근데 1월에 들어와서는 저도 마인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들어온 이유가 저도 명백하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대표님이 운 좋게 저한테 이제 기회를 좀 주신 적이 있어요. 상담이라든지 너 고객은 그래도 너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제 뭐 브리핑 준비라든지 연습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이제 재한 팀장님이랑 막 유진 대리님이랑 사무실에서 밤 11시, 12시까지 남아가지고 저희끼리 막 머리 맞대고 팀장님한테 상담 배우고 그랬던 시간들이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 1월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상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준비를 한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브리핑 준비로 인한 첫 상담, 그때가 이제 광교 현장이었는데, 그때 저의 첫 목표는 당연히 상담 지원 없음, 그게 사실 저에게 제일 큰 목표였었어요. 돈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사실 카톡방에 상담 지원 없음, 김수아 대리, 이거에 하나 올라가는 게 저의 좀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를 잃었을 때에 대해서 성취감도 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성취감이라고 하면은 좀 많아요. 그 중에서 생각이 나는 게, 오랫동안 진짜 계약이 안 나오던 직원의 계약을 제가 처음으로 그 직원의 첫 계약을 써준 거죠. 그때 당시 그 본부장님이 계약이 나온 그 직원의 모습 보고 슬쩍 이렇게 카메라 딱 찍더라고요.
본부장님도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지금 이 순간을 남기려고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와, 못 쓰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하고 그때 진짜 뿌듯했거든요. 그거랑 이제 신입이 들어왔을 때 그 신입이 그래도 이 한 달 안에 어떻게든 계약을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적응기도 마치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붙어 다니면서 집중 마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에 바로 일정도 잡고 그 일정을 제가 상담을 들어가게 되는 이제 기회가 또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저도 이제 계약을 그 직원의 성과를 또 만들어 줄 수 있었어요. 남을 위해서 하는 만큼 나한테도 돌아온다라는 거를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듣기만 했지 제가 막 그 체감을 그렇게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근데 하니까 다시 저한테로 돌아와요. 저는 진짜 이 직원이 계약에 나오기를 하는 마음에서 집중 마크를 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건데 저도 같이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이게 더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약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관리 고객을 불러가지고 저 스스로 또 상담 지원어시 또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성장을 하고 있구나. 저는 솔직히 팍팍 올라가지는 못해요. 성격상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저도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 한번 적어봤어요. 예전에 제 마인드는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했었고 그리고 저는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걸 사실 정말 싫어했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낯선 공간도 싫어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익숙했던 것만 찾던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될 대로 되겠지라는 패배자 마인드가 사실 좀 컸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될 대로 되겠지 이런 마인드는 전혀 없고 첫 번째로는 내가 무조건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걸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마인드가 바꾸게 되면서 성격도 부정적이었던 게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저도 좋은 말 많이 뱉으면서 좋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었고 주변 직원들은 쌈딱이다, 상여자다, 태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할 정도로 저는 원래는 직원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사실 안 좋아했었었고 회식도 안 좋아했었었고 항상 구석에서 혼자 자리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일도 혼자 하고 이기적으로 일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1호그룹 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고 가끔은 진짜 쥐어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기도 하지만은 정말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하고 아끼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 됐음 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일을 하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저도 이제 회사에 대한 뭐 애사심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대표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거 하나로 지금은 이제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서 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를 움직이는 이런 원동력은 그냥 해요. 그냥 해. 김연아라든지 김연경 선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하는 말들을 저도 이렇게 뭐 보잖아요. 인스타도 많이 뜨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었어요. 그냥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냥 하라고? 어떤 말일까 했는데 제가 이거를 멋진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은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는 나를 계속 안주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게 만들고 더 편한 길을 찾게 만드는 달콤한 속삭임이거든요. 머리에서 생각나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하기 싫은 것들을 해내야 진짜로 거기에서 더 결과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냥 하라고 하는지 진짜 알 것 같은 거죠. 그럼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못 먹어도 고고 그냥 해야 돼요. 마인드를 넘어서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주신 분이 저희 대표님이시거든요. 그 사람의 마인드부터 해서 이런 걸 되게 바꿀 수 있다는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능력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강아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1순위였다면 지금은 저에 대한 1순위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제가 회사를 1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어느덧 횟수로 보면 3년 차인데 끈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핑계대지 않고 좀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보려고 하는 마인드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 1월에서 제가 첫 번째로 이룬 목표는 1월에 다시 입사를 했을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입사를 했냐면은 대표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은 나는 무조건 차석은 기본적으로 돼야겠다.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이제 김수아 대리로 입사를 했지만은 저의 목표는 차석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과장처럼 일을 한번 해보자. 같은 다 대리였는데 이들이 안 하는 거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번째로 이룬 목표는 일단은 진급을 했어요. 차석에 대한 타이틀을 너무 갖고 싶었고 목표가 뚜렷했었기 때문에 진급에 대한 목표를 이뤘었고, 두 번째로는 차를 좀 바꾸고 싶었었어요. 차를 바꿔야겠다라는 목표도 세우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1월에서 차를 2번이나 바꿨어요. 저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 그리고 팀장님, 대표님이 저를 엄청 진짜 많이 알려주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의 성과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이 다 원하는 뭐 로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효도예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 저희 언니, 그리고 저는 조카가 2명 있는데 제 조카를 정말 예뻐해요. 너 딸이냐라고 할 정도로 저는 애기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언니, 우리 조카들을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집 딸내미는 무슨 일을 하길래 저런 거를 받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진짜 손 벌린 것도 많고 사고 친 것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도 해드리고 싶기도 했었었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도 이제 저한테는 편하게 얘기를 좀 하세요. 아버지는 얘기를 못하고 어머니는 이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전화가 오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산적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사달라는 게 있을 때 다 해줄 수 있는 거, 눈치 안 보고,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가족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뭐 부족하지 않게 다 해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목표를 많이 좀 이뤘던 것 같아요, 대표님 덕분에. 현재 목표는 일단은 작은 목표를 먼저 얘기하면은 일단 저희 1월 그룹 전 직원이 한 현장에서 이제 전원 계약이 나오는 거, 대표님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님의 목표가 저의 목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다 상관없이 저희 전체 직원이 채로 계약을 써서 진짜 기분 좋은데 더 좋은 해외여행으로 놀러 가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1등 팀장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유한 팀장님과 재한 팀장님, 감히 제가 그들을 잡을 수는 없지만 언젠간 잡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1월에서 최연소로 여자 팀장을 다는 게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빚더미를 억 단위로 갖고 이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다 갚고, 지금은 저는 이제 대출 나오는 신용도도 거의 그 이상으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크게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제 제 옆에 이제 벤붕이로 차도 이제 있는데, 솔직히 멘탈도 쿠쿠다스인 제가 고객 앞에만 서면은 완전히 그냥 연예인처럼 바뀌어가지고 이제 계약도 쓰기도 하고, 또 사람 이렇게 많은 신입생들 모였을 때 제가 항상 매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신입들도 또 OJT 쓰고 하거든요. 멋있다, 재밌다 뭐 이런 말들 해주면은 저도 진짜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솔직히 현재 목표를 딱 세워놓는다기보다는 위에 분들 너무 그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저는 이제 수아 과장님을 이기려고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재한 팀장님도 있고 유한 팀장님도 있고 계속 이겨가려고 하고 있죠.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입사해서 차를 샀습니다. 예전엔 뚜벅이었거든요. 저한테 좀 큰 영향인 것 같고 변환점인 것 같고, 제가 30년이란 인생을 살면서 백화점을 간 게 지금 회사 입사해서 거의 50번은 간 것 같아요. 물론 갈 때마다 뭘 산 건 아니지만 영업직을 하면서 돈도 벌고 하다 보니까 명품이라는 걸 좀 일시불로 사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1월 그룹에 입사해서 명품을 제가 항상 일시불로 긁어요. 그게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월급쟁이였을 때는 솔직히 그런 거를 제가 꿈도 꾸지 못할 행동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일시불로 긁을 수 있게 기회를 좀 만들어주신 저희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이 1월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도 가끔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일은 무조건 김수아가 해야 돼, 그리고 이 일은 무조건 수아만 할 수 있어 라는, 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1월이라는 회사의 기여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도 잘 되고 저희 회사가 좀 더 많이 크는 그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을 하는데 막 고난 있고 역경이 있을 일은 없잖아요. 보통 회사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진짜 모든 순환과 역경 이런 거 다 겪고 버텨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대림들 다 통틀어서도 저만큼 못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모든 상황, 모든 이런 것들 다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뭐 어떤 것든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나 지금 저런 상황이다. 다 갖고 오시면은 저 진짜 모든 걸 다 대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교과서 같은 그런 정석대로 좀 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원과장은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는 정원과장은 어떻게 했을까? 모든 그 해답지가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알려주면 솔직히 좀 빨리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입분들도 정석대로 알고 이제 정석대로 배워가야 좀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른 길보다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1월 그룹이 지금도 업계 1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 하면은 유명한 반도체 회사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분양 하면은 1월 그룹?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업계 이제 1위가 되기까지 그렇게 자리매김하기까지 길을 저는 좀 많이 서포트 해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업계 최고로 성장을 하려면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럼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과정이잖아요. 1월 그룹이 모든 그 걷는 발자국에 저라는 사람을 좀 남기고 싶어요. 그 과정 속에. 도전과 성장 도전과 성장.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1월 그룹. 1월 그룹 화이팅!